안녕하세요.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이슬기입니다. 세계정거장 투어닷컴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께 비자와 이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자 이민 컨설턴트인 박종민 실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캐나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MPM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캐나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BC주, 엘버타주, 또 사스카추완주, 온타리오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는 연방정부 이민 외에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에서 각각 독립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매니토바주 어떤 지역인가요? 캐나다 중앙부에 있는 주고요. 캐나다를 동서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지역입니다. 캐나다에서 5번째로 큰 주이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6.4배, 그리고 주도는 위니펙에 있고요. 주 인구의 60%가 거주합니다. 남부의 3분의 1 정도의 지역이 평원이고 사스카추완주, 알버타주와 함께 캐나다의 밀 주산지인 프레리 3개 주로 불리웁니다. 프레리는 프랑스어로 목장을 뜻하죠. 그러면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업주에서 최근 공업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총생산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원 3개의 주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식육 가공, 석유정제, 철강, 화학, 전기 등의 공업이 최근 발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민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편일까요? 네, 마니토바 주 이민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한 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마니토바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정부는 타주에 거주하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 페널티가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개편했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은 정착 의사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니토바 주 내의 학력, 경력을 최근에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 중입니다. 그래서 타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보다 매니토바주에서 처음 학력과 경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은 캐나다 다른 주들에 비해서 여전히 자격 요건이 좀 수월한 편인가요? 마니토바주는 넓은 땅에 비해 부족한 노동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 사업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투자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요. 타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민이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니토바주 이민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스킬드 워커 스트림, 숙련직 기술 이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트림, 국제 졸업생 이민, 그리고 세 번째, 비즈니스 인베스터 스트림, 사업 이민입니다. 네, 각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신청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련직 기술 이민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숙련직 기술 이민, 스킬드 워커 스트림, 마니토바에 필요한 기술과 경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스킬드 워커인 마니토바 스트림, 그리고 두 번째 스킬드 워커 오버시 스트림,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이 마니토바주에 있나 해외에 있나의 그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스킬드 워커인 마니토바 스트림은 마니토바 주에 내에서 지속적인 고용 상태에 있고 또 풀타임 고용 제한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스킬드 워커 오버시 스트림은
캐나다 밖에 있을 수 있지만 매니토바주와 강한 연고가 있거나 또 주정부가 지정한 특정 직업군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이민 신청 시점에서 이미 고용이 돼 있고 또 풀타임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주와 잡오퍼를 제한한 고용주가 같아야 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경우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마니토바주와 강한 연고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마니토바주에 직계 가족이나 형제, 자매, 친척이 있는 경우, 또 마니토바주에서 학업이나 직업 경험을 했을 경우, 그리고 마니토바에서 태어났거나 자라난 사람이 이민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이 주정부가 지정한 특정 직업군은 어떤 직업들인가요? IT 분야, 또 건설이나 토목, 용접공, 배관공 같은 건설 분야나 보건, 의료 분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숙련직 기술 이민의 신청 조건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간 제한이 없는 풀타임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워크퍼밋이 있어야 하고요.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하고요. 또 특이한 점은 언어 성적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니토바주 숙련직 이민은 언어를 아예 안 본다라는 건가요? 언어 성적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마니토바주 역시 점수제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높으면 영주권 신청에 점수를 추가로 받아서 이민 신청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최근 6개월 이상 경력이라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른 주정부 이민보다 경력 조건이 훨씬 더 수월한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노동 인력에 대한 적극적 유치 의욕이 매우 강한 주가 바로 마니토바주입니다. 네, 그러면 신청 조건도 비슷할까요? 1차 조건에 한 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데 네. 마니토바주에 가족이나 친구가 거주, 그리고 마니토바주에서 일을 했거나 학업을 한 경우, 그리고 마니토바주 채용 관련한 프로그램의 직접적 초대를 받은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에 해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나이나 경험, 교육, 적응력, 언어 등 5가지 요소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2차 조건 이 5가지 점수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나이는 21세에서 45세 사이여야 하고요. 10점으로 나이 점수가 스코어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험 점수는 최근 5년 내에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년 이상이 15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인데 석박사가 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적응력 점수가 있는데 적응력 점수를 얻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니토바주에서 연구나 경력, 학업, 채용 프로그램 등의 초청 등을 보여주어야 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거주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초청을 받게 되면 2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어 부분은 CLB 3 이하는 0점이고요. CLB 8은 20점 점수를 받아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숙련직 기술이민 고용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제한을 위해서 주정부가 정한 급여와 풀타임 잡오퍼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민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죠. 네, 이 마니토바주 숙련직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잡오퍼 확보가
점수가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점수제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나 학력 점수, 직업 경력 점수, 친척 점수 등 각 항목별로 점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숙련직 기술 이민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국제 졸업생 이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졸업생 이민은 이제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트림이라고 하죠. 마니토바주에서 교육을 받은 국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첫 번째 학사 이민 Career Employment Pathway인데 마니토바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일자리를 찾는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박사 이민 프로그램 Graduate Internship Pathway인데 마니토바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에서 인턴십을 마친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 졸업생 창업 이민이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프로그램인데 마니토바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마니토바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이 첫 번째 경우에는 고등교육, 대학 졸업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네. 마니토바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인 이 석박사 이민 같은 경우에는 학위 취득 후에 인턴십을 맞춰야 하는 건지 또 인턴십 받는 기관은 또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네, 학교 내 교수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 또 산업체와 협력하는 산업 인턴십 등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 내 커리어 센터나 온라인 인턴십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인턴십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턴십을 마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니토바 이민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점수제 이민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높이려면은 잡오퍼를 받아서 취업할 경우에 영주권 취득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학사 이민, Career Employment Pathway인 경우에 필수 직군 1년 이상의 잡오퍼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잡오퍼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매니토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최근 3년 내에 1년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군이 티어 0, 1, 2, 3 직업군 내에 들어야 하고요. 전공한 학업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 레벨은 CLB 7 이상이어야 하고 또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이 학사 이민의 경우에는 주정부 지정 교육기관을 다녀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니토바주에는 3개의 국립종합대학과 10개의 사립대학 및 직업훈련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고용돼 있다면 경력은 아예 안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사 이민은 잡오퍼만으로 이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티어 0, 1, 2, 3 직업군은 어떤 직업인가요?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군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정착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4인 가족 기준으로 25,600불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석박사 이민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3년 내에 매니토바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리고 이수한 사람은 잡오퍼 없이 석박사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토바주 내에 적합한 직업군과 연구기관에서 미텍스 엘리베이터 또는 엑셀레이트 인턴십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 레벨은 CLB 7 이상이어야 하고 역시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석박사 이민은 자보퍼 또 경력 없이도 신청한다는 건데 그럼 주정부는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는 건가요? 지정된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여부와 그리고 인턴십 과정 이수 여부, 영어 성적 등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네, 인턴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석박사 졸업생이 이수해야 하는 인턴십 어떤 건가요? 산업 분야와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엘리베이션은 주로 박사 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연구 프로그램이고요. 엑셀레이터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국제 졸업생 이민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마니토바에서 지정된 대학에서의 졸업, 그리고 취업 경험, 자법부 확보 여부, 그리고 이민을 위한 경로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국제 졸업생 창업 이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졸업생 창업 이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엔터프리너 파일럿 프로그램은 마니토바에서 졸업한 후에 취업보다는 창업을 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최대 20명에게 창업과 영주권의 기회를 줍니다. 마니토바에서 2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언어 레벨은 CLB 7 이상을 갖춰야 하고요. 나이는 만 21세에서 35세 사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 워킹 퍼밋을 보유하고 또한 정착 자금 증빙해야 합니다. 네, 그럼 국제 졸업생 창업 이민은 비즈니스 경력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마니토바 주정부 합격을 받기 전에 마니토바에 있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니어 매니저 포지션으로 BPA라는 비즈니스 퍼포먼스 어그리멘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자산이나 뭐 투자금 기준이 있나요? 사업체 지분의 지분 처리할 경우에는 최소 51%의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은 15만 불이 필요하고 또 사업 수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산과 자금 출처가 그리고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년간 생활 가능한 유동자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동자산도 기준이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자산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세 번째 카테고리 사업 이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업 이민, 비즈니스 인베스터 스트림이죠. 사업 이민은 매니토바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체를 구입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장 사업 이민, farm investor pathway죠. 마니토바주에서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가 이민, 엔터프리너 패스웨이, 매니토바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 그리고 기존 사업체를 공동 소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사업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마니토바주는 농업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농장 사업 이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넓은 평원에 필요한 농업 이민 사업을 장려합니다. 네, 그럼 농장 사업 이민과 기업가 이민의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장 후에 최소 3년 이상의 농장 운영 경력을 입증해야 하고요. 30만 불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력과 투자금은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관련 경력 증빙 서류와 투자금의 축적 과정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가 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업가 이민의 투자 금액은 사업 중심지 위니펙인 경우에는 25만 불 이상, 그리고 위니펙 이외의 지방은 15만 불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투자한 사업체의 최소 33.3% 이상의 지분 소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 순자산은 50만 불 이상의 자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근 5년 내에 3년 이상의 사업 경험 능력과 또는 고위 관리직의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정부와 비즈니스 퍼포먼스 계약이 필요한데요. 사업 운영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어학 능력이 CLB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매니토바주에서 최소 5일간 사전 답사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최소 1년 이내에 방문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임시 거주 비자 발급 후에 이주를 하시게 됩니다. 네, MPNP 사업 이민을 제한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니토바주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으로 유흥업소, 도박업, 성인용 사업, 유해화학 물질 취급업체 등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업종들은 제한됩니다. 네, 그럼 마니토바주 사업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기억해야 할 점,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니토바주의 특성과 지원자의 경력이 잘 부합되는 직종인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시는 지역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창업 자금을 15만 불 이상 준비하고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철저한 시장 분석, 그리고 고용 창출 계획, 재무 계획, 또 장기 성장 전략 등을 잘 수립하셔서 실제로 6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또한 입증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들을 다 만족시켜야 최종적으로 합격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니토바주 MPNP 신청 절차 어떻게 될까요? 신청 절차는 첫 번째 EOA라는 그 프로필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을 두 번째 청하게 됩니다. EOA 점수에 따라서 상위 점수자에게 초청장을 발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청서 제출. 초청장을 받은 신청자는 정식으로 MPNP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주정부 승인을 수령하고요. 다섯 번째, 연방 영주권 신청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의 승인이 됩니다. 네, 이런 신청 절차는 그러면 세 가지 카테고리 모두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EOI의 프로세싱을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MPNP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민 절차가 빠릅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다양하고 타주에 비해 경쟁이 덜합니다. 그리고 사업 이민의 투자 비용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니토바주가 땅이 굉장히 넓은데 인구 밀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춥다 하면 이러한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쯤이었나 그 캐나다 여론조사에서 캐나다 국민의 58%, 즉 과반수 이상이 현재 이민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응답을 했었어요.
특히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마니토바주를 비롯한 프레리 지방의 이민에 대한 불만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민자 수가 많다는 여론이 향후에 이 마니토바주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이민자 수가 많다는 여론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마니토바주는 여러 주 중에서도 가장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과 또 이 마니토바주의 교육 인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마니토바주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MPNP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22세 미만 자녀는 동반 치료가 가능하고요. 자녀 무상 교육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동반 오픈 퍼밋을 발급받고 캐나다 내에서 회사 지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 수 있는 퍼밋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네, 끝으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니토바주는 다른 주보다 해외 이민자들에게 가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타주에 비해서 적은 사업 자금으로 사업 이민이 가능하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은 경쟁력으로 캐나다의 이민의 꿈과 또한 도전이 가능한 유일 땅이 바로 마니토바주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민 카테고리를 찾아서 마니토바주 이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투어닷컴 세계 비자 오늘은 캐나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인 MPNP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투어닷컴의 또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어닷컴은 한국이나 해외 거주를 위해 비자가 필요하신 분과 또 비자를 스폰해 주실 분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투어닷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